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베트남 관련 영상을 올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사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문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18년 동안 그 베트남, 한국을 오가면서 베트남, 한국, 호주 뭐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개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베트남 사업 뭘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 조심해라 라는 얘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경험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저는 사실 처음에 베트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 베트남에 제가 꼭 한번 가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베트남에 가야 되냐 그랬더니 꼭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제가 그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의 그 정부통신부의 그 뭐라 간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의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그때 이제 호치민 국립대학교 그 교수 한 분이 이제 통역을 담당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이 전자정부를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 본 거죠. 이렇게 봤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베트남은 그냥 밀림인 줄 알았어요. 밀림. 근데 딱 갔는데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 시장의 모습이나 이런 게 제가 그 굉장히 그 전통적인 걸 좋아하는데 완전히 그 전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그 저 공무원들은 뭐 더럽다, 냄새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2005년, 네, 2005년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참 여기가 굉장히 앞으로는 많이 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베트남을 오가고 그리고 특강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알아간 게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나중엔 제가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합니다. 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을 여러 번 설립을 했어요. 여러 번 설립을 해가지고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베트남 사업을 전개할 때 중요한 측면들은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되고 베트남 사람들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얻어야 되니까 집을 얻으려면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뭐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한글로 붙여놓은 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존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사업 아이템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만나자, 그리고 저녁 식사하자, 뭐 술 한잔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신세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기를 칠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영락없이 당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베트남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베트남어를 공부해라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제 베트남 그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한국에서 제조업이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베트남으로 오는데 그 아주머니 먼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나서 시험 삼아 뭐 버거 사업을 한대요. 밥으로 이렇게 햄버거처럼 만들어가지고 밥버거. 그 돈 안 드는 거부터 하면서 거기에서 좀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최소한 제가 해보니까 한 3년, 4년 정도 지나야지 그 나라 언어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4년 정도 꼬박 지나니까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만 4세 정도 지나면은 이 언어 능력이 발달돼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망해도 손실이 크지 않은 거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적어도 그 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이라고 저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4년 정도 되면 보여요. 이게 좀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눈앞에 안개가 껴 있는 거예요. 안개가 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갓 나온 그런 상태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신기해 보이고 그런데 그때 그냥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그냥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어를 하든 못하든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체험이 돼야 된다. 체험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든 뭐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학당 같은 데 취업하시면 좋아요. 한국어 학당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베트남 그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베트남 학생들 집에도 가보고 그 동네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주 한국에서도 가장 잘했던 거, 그걸 가지고 경쟁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쫄딱 망할 수 있다. 이 베트남 사업에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 그 체험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베트남 들어갈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가 사라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베트남에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디 성공하시길 바라고 속지 마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국익에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베트남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것들은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